네, 안녕하십니까. 내원장외과 박진영입니다. 별일 없으신지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팔꿈치 얘기를 요번에 논문이 하나 좋은 게 나와서요. 그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꿈치가 안 펴지는 이유. 팔꿈치가 안 펴지는 거 이런 거죠. 팔을 이렇게 구부렸다가 필라 그러면 이쪽이 팔이 날까요? 필라 그러면 이게 완전히 펴져야 되는데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펴지지 않고 팔꿈치가 여기서 안 펴지는 거죠. 이렇게. 안 펴지는 거고 구부리는 것도 대부분 경우에선 잘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해야 밥도 먹고 머리도 만지고 이러는데 그거 안 되고 팔꿈치가 필라고 하면 요 정도 돼서 보통 요 정도에서 오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 펴지는 이유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지 우리말로는 말이 잘 나와 있지를 않아서 제가 말을 이제 우리 그 원문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골관절막 관절 성형술로 잡는다. 골관절막 관절 성형술이라고는요. 원어로는 오스테오 캡슐라 아스로플라스티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스로플라스티라서 관절을 플라스틱 서저리 하면 성형외과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관절 성형술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경우에 주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문제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이제 24 년도에 저희가 작년 말에 논문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SCI 논문입니다. Journal of Shoulder and Elbow Surgery라고 저희가 세계 견주관절학회, 미국 견주관절학회, 한국 견주관절학회가 스폰서하는 유럽도 스폰서라지 세색이라고 유럽 숄더 엘보 소사이어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후원은 하는 학회 논문집입니다. 뭐 SCI 임팩트 팩터도 꽤 높고요. 거기에 이제 원문 그대로 얘기하면 Time to return to play after arthroscopic elbow osteocapsular arthroplasty in professional and elite baseball play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이라 그러면 프로 야구 선수라는 뜻이죠. 엘리트라고 그러면 이거는 일반 취미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야구부, 대학교 야구부 이런 선수들을 얘기할 때 인제 그 엘리트 코스라고 하듯이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프로 선수가 되려고 준비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언제 복귀가 되느냐. 이거 이 수술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복귀를 시키고 언제 복귀가 되고 그래야 이 각 팀에서 "얘 이거 수술시켜." 시키면 언제쯤 다시 공 던질 수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연봉이 얼만데."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야구 선수에서 팔꿈치 관절염에 대해서 관절경적 골관절막 관절 성형술을 시행하고 이게 경기의 몇 퍼센트가 선수들이 복귀가 되는지 그리고 임상 영상학적 결과를 이제 평가한 논문인데요. 그동안 제가 했던 걸 이 논문을 쓰려고 수술한 선수죠. 엘리트하고 프로페셔널 선수들을 팔꿈치에 관절경 했던 분을 한 10 년치를 모아 보니까 한 450 분쯤 되더라고요, 선수들이. 근데 그 선수 중에서 약 17 선수가 그 관절염까지 이게 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 정도 저희가 수술한 환자의 3% 정도가 관절염이 심하게 와서 이 관절염에 대한 수술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관절염 있는 선수들만 문제가 아니고 일반인들한테도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팔꿈치 관절이라고 하는 건요. 위팔뼈, 여기에서 보면 이 위팔뼈죠. 그리고 아래팔뼈, 밑에 팔뼈가 아래팔뼈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팔뼈, 위팔뼈가 있는데 이 사이를 연결하는 이 팔꿈치 이 관절을 얘기합니다. 이 관절을 얘기하는데 이 관절은 팔을 굽히고 펴고 거기에서 손목이 이렇게 도는 거는 이 손하고 아래쪽에 팔꿈치 손목과 팔꿈치 관절의 뼈는 두 개가 돼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서 손을 위로 하고 있으면 뼈 두 개가 이렇게 일자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뼈가 이제 이렇게 손을 돌리잖아요. 그럼 이 뼈가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면서 이 팔을 바깥으로 돌리고 안으로 돌리고 하는 기능을 이 손목하고 팔꿈치 양쪽에서 같이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행이겠죠. 사람이 일단 서서 직립하고
보행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걸어 다니는 게 기본적인 거는 그거는 우리가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과 다른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팔을 쓸 수 있다는 점이 그중에 하나 아닐까요? 근데 그 팔을 돌릴 때 손이 이렇게만 돼 있고 이렇게 돌릴 수 없다 그러면 하는 일에 상당히 제한이 되겠죠. 또 폈다가 구부렸다가 하는 게 안 되면 이 일을 모든 거를 가까이 갔다 멀리 왔다 하면서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의 팔꿈치의 역할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팔꿈치 그러면 관절염이란 건 어떤 거냐. 그래서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사용과 노화로 인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관절염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릎 인공관절이나 무릎 같은 데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게 통증을 없이 걸어 다니기 위해서 하는 수술이죠. 인공고관절도 있지만 인공고관절은 예전에 무혈성 괴사가 많을 때 치료들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환자분들이 고령의 나이가 되시니까 주로 낙상, 넘어지는 거죠. 넘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상황에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인공관절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해서 관절이 연골이 없어지고 골격이라는 뼈가 생겨나서 그것 때문에 뼈끼리 부딪히니까 아파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을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근데 이 팔꿈치 관절은 다릅니다. 여기 이게 왼쪽 거는 무릎 관절이고 오른쪽은 팔꿈치 관절이죠. 몸의 체관, 몸통에서 하나 떨어진 관절들입니다. 근데 무릎의 목적은 통증 없이 걸어 다니고 앉고 일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 되겠고요. 팔꿈치 관절은 무게중심 체중을 주지는 않거든요. 없는데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인제 그게 관절이 많이 있으면 연골이 없어지고 주변에 뼈가 많이 생겨나세요. 그 뼈끼리 부딪히면서 통증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게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한 분 계신데 가령이라는 분께서 "팔꿈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보다 예후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봐서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무릎의 인공관절은 쓰시기 나름이지만 상당히 10 에서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팔꿈치 인공관절도 저희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제가 오늘 얘기는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인공관절을 하시는데요. 하나의 큰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 있냐면 그 인공관절이 만들어 놓은 게 그룹에 비해서 성공과 실패를 많이 경험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모델은 체중에 평소에 2kg 이상의 무게를 평소에 습관적으로 드시는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을 드시면 안 되고 5kg 이상짜리의 물건을 가끔 드는 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게 되면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나 분들이 관절염이 와서 팔꿈치 인공관절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일은 하시지 말고 산보하시고 글 쓰는 정도, 컴퓨터 하는 정도는 하시지만 그 이상의 활동은 피하시는 게 인공관절을 오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럼 만일에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한 치료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골격이 생겨서 충돌 현상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죠. 발생을 하면 인제 이게 관절 안에 관절염이 되면 골격이라는 뼈 돌기가 생기고 이제 주변 부위에 염증과 통증이 생기겠죠. 골격으로 인해서 가동 범위가 줄어들고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와 같은 거는 운동선수 같은 경우 야구같이 팔을 많이 던지는 선수, 핸드볼처럼 공 던지는 선수, 럭비 선수 등등 아니면 웨이트 많이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에서 하고 어부들이 또 많으세요. 어부하시는 분들, 농사일 많이 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들 생기세요. 공장에서 혹은 햄머지를 하시는 분. 자 여기 저기가 골격을 여러 개를 화살표를 해 놨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면 크게 보이질 않아서 잘 못 보실 것 같아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정상적인 팔뼈고요. 여기에 요 뾰족 튀어나온 게 뼈가 자라난 골격입니다.
요쪽에도 이 뼈가 여기 없어야 되는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이 되고, 앞쪽 부분에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앞쪽 부분에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도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요 부분이 골격입니다. 뼈가 자라난 거죠. 그렇게 자라나고, 여기도 지금 자라난 거네요. 자라난 거고, 이쪽에 이 뼈도 지금 자라난 겁니다. 이렇게 뼈끼리 부딪히게 되니까, 앞뒤로 부딪히게 되니까 없어야 될 부분에 이 뼈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뼈가 자라나 있으니까 뼈가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관절이 더 안 펴지고 굳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데, 대부분 이제 운동선수, 특히 야구선수에서 많이 생기는 이유는, 공을 던지는 동작에서 팔꿈치에 반복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이제 팔꿈치에 이게 코킹이라는 동작에서부터 여기 부분이죠. 코킹이라는 동작에서 공을 던지면서 코킹에서 가속기가 됐다가 여기서 멈추고 감속기로 되는데, 요 감속기 끝자락에서 공을 뿌릴 때 팔꿈치를 완전히 이게 탁 펴줘야 되거든요. 탁 펴줘야 될 때 그 뒤에 뼈끼리 가서 팍팍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자극이 많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생기는 것들이 되고요. 산도님이 여기 뭐 헬스장 다니는 분이 오셨네요.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팔꿈치 통증이 있으면 운동 중 잠깐 중단해야 될까요? 근육통 같기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갑자기 이 웨이트 할 때 그 중량을 얼마나 올렸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로 직전에 운동을 하실 때 운동량이 어땠는지를 꼭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만일에 하던 운동량을 갑자기 많이 올렸거나 세트를 많이 올렸거나 했을 경우에 통증이 오시면 그거는 중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늘 하던 정도인데 통증이 오셨다. 그럴 경우에는 근육통 같은 경우에는 근육에 소화가 조금 오신 거니까, 근육통이 오신 거니까 하던 이걸 좀 어느 정도 조금 정리할 거는 하시고, 그다음에 쉬어보고, 처음에는 한 30분 이내에 통증이 없어지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는 2일에서 3일 이내에 통증이 없어지면 대부분 문제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통증이 지속되고 2-3주 이상 통증이 되셨을 때는 가까운 근골격을 보는 정형외과 병원에 찾아가시면 그분 선생님들께서 잘 확인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야구 선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생겨서 아까 보이는 것처럼 이제 운동 야구 선수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문제가 있었던 분들을 해 드렸는데요. 주요 증상은 이렇습니다. 팔을 펼 때 통증이 있다.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펼 때 통증이 뒤쪽에서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몸의 앞쪽이라고 그러면 몸 앞쪽에 이 뒤쪽이니까 뒤쪽에서 나타납니다. 특히 움직이는 게 제한이 됩니다. 이게 특히 팔을 펼 때 신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한이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있고, 제일 이제 그게 더 심해지시면 팔이 잠기거나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이제 CT를 3차원 재구성을 해 놓은 건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요 화살표에는 요 부분이 뼈가 자라난 겁니다. 이쪽하고 비슷하게 뼈도 여기는 요까지만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뼈가 지금 자라난 거죠. 여기 제가 표시해 드린 만큼. 이만큼의 뼈가 자라나니까 요 끝부분이 요 온폭 파인 곳에 와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서 걸리는 거죠. 걸리면서 찔꺽찔꺽하는 소리가 나거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바득바득하는 소리가 나는, 갈리는 듯한 소리가 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하루님께서 이 질문을 주셨네요. 팔꿈치 통증의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손목정이라는데, 손목 건강에 주의하면 팔꿈치 통증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관절에 문제가 된 거라면 통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손가락 끝이 손목이고 팔꿈치고, 여기가 손목이고요. 여기가 팔꿈치라고 하면 뼈가 움직일 때마다 이와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와 같이 움직이면서 손이 안팎으로 도는데, 만일에 여기 관절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거 도는 게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면 여기에도 문제가 됩니다. 이거가 불안정증이 있고 할 때 이거를 잘 잡아주는 보조기들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오실 건데,
그 보조기 같은 걸 써서 잘 안정성을 주게 되면 여기 움직이는 것도 안정성이 좋아지면서 좋아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팔꿈치 자체에 근육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손목을 고친다고 해서 팔꿈치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병의 경우에마다 다 치료법이 달라서요. 일부는 좋아진다, 일부는 안 좋아진다, 좋아지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잠기는 느낌들이 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제 동반하는 질환이 있어요. 여기에서 뼈가 여기가 인제 신경이 요렇게 지나가는 데가 되는데 척골신경이라는 신경이 지나가는데 뼈가 많이 자라나서 여기에서 뼈가 이렇게 이만큼씩 자라나게 되면요. 요쪽에 뼈가 자라나면 바로 옆에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이 신경이 지나가는 것을 누르게 되겠죠. 누르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척골신경병증이나 주간증후군 같은 병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간 내에 뼈가 자라나서 여기에 지금 아까 보이는 걸 옆에서 보고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요 뒤쪽에서 뼈가 자라나면서 신경이 지나가니까 요 뼈가 자라난 게 요 신경을 누르게 되겠죠. 그러면 자꾸 누르게 되면 주변 부분에 인제 염증이 생기거든요.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 생기면 신경을 보호하고 싸고 있던 막들이 거기에 자극을 받으면 부풀어 오릅니다. 부풀어 오르거나 자꾸 염증이 있는 게 들러붙죠. 들러붙으면 신경이 있던 원래 지나간 굵기가 이런데 그거를 점점 쪼이게 되죠. 쪼이게 되면 이제 그게 신경이 슬라이딩이 움직이는 게 잘 되지를 않고 쪼이는 것 그 자체가 신경을 눌러서 신경마비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그 수부 손의 근육의 이 안쪽 근육이 위축이 옵니다. 위축이 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위축이 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손가락이 이렇게 휘어져서 신경이 마비가 와서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펴지지가 않고 이렇게 굽어지는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쳐주면 저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이런 동반 질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어서 이제 치료를 할 때는 그런 동반 증상까지 저희가 잘 치료를 같이 해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언제 하나요? 그 얘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관절염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관절염이 있다고 모든 환자분은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보존적이라는 거는 이제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약물을 써서 뭐 우리가 진통 소염제 같은 거를 처방을 해 드려서 그걸로 주변에 염증 있는 조직들이 가라앉는지 부기가 내리는지 같은 것들을 다 보고 그다음에 주사를 놔서 염증을 가라앉혀 보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물도 빼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를 해서 그 뼈가 아닌 관절막 같은 데를 늘려서 관절 자체를 헐렁하게 만들어 주면 그게 타이트하지 않으니까 관절 연골이 덜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할 수 있는지도 보고 열 치료를 해서 관절막을 늘려 보기도 하고 도수 치료 같은 거를 해서 관절막을 늘려 보기도 하고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것도 해결을 해 보려고 이제 치료를 먼저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해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수술을 하는데요. 그때는 인제 다른 질환이 또 같이 동반되는 거 어떤 분들은 그 안에 물혹이 생겨나서 신경을 누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신경 자체가 그 눌려 있는 분들도 있고 근육이 뭐 파열이 있는 인대가 문제 있는 분들 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그와 같은 연부 조직 살은 저희가 MRI로 보거든요. 초음파나 MRI로 봐 드립니다. 초음파로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뼈에 문제가 있고 뼈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CT로 이걸 보죠. 그리고 필요하면 신경 검사를 해서 신경이 얼마나 눌려 있는지 이 신경이 눌린 게 수술을 하면 돌아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신경 검사까지 합니다. 근전도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와 같은 검사를 하신 다음에 환자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제 골관절막 관절 성형술을 하게 되는데요. 할 때 이제 관절경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예전에는 일반적으로는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합니다. 이와 같은 병이 있으면 여기 안쪽으로 절개를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분은 바깥으로 절개하시는 분도 있고 양쪽을 다 절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보통
외상 후에 다친 후에는 안이 워낙 유착이 많이 들러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이거를 이제 외상이 없이 이렇게 관절염이 오신 분은 유착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에는 인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럼 뭐가 장점이 되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절개를 하게 되면 근육을 들었다 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그 피부가 있고요. 피부 밑에 지방층이 있고 지방층 안에 근육층이 있고 근육층 안에 관절막이 있고 그 관절막 양쪽 끝에 관절뼈가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돼 있으니까 안에 있는 관절막을 치료하고 그 안에 관절의 뼈를 제거를 하려면 안팎으로 절개를 해야죠. 절개를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절개를 하게 되면 그 절개를 했다 붙인 근육이 아물어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거는 병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뭐 2 주, 4 주, 6주 정도를 수술을 뼈를 튀어나온 뼈를 제거를 한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려야 되는데 관절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근육들을 절개를 해서 떠 붙 붙어 있는 걸 떼어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다 구멍을 뚫어서 근육을 통과해서 관절에 관절 안쪽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게 되면 그 관절에 있는 문제, 관절 속에 있는 문제를 근육을 떼었다 붙이는 거 없이 수술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술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팔꿈치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관절이 작아서요. 이거를 앞뒤로 또 다 본다는 게 테크니컬하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저희들은 이제 이게 운동선수를 해 주던데 운동선수 해 주고 4 주에서 6 주, 2 주, 4 주씩 고정을 하라 그러면 선수는 거의 그리고 움직여서 관절 운동 범위 찾는데 3 개월, 6 개월씩 걸리면 이제 그거는 운동선수가 복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복귀를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좀 고난도 테크닉을 가지고 인제 치료를 관절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몇 분이 이와 같이 관절경으로 치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뭐 저 자랑입니다만 그렇게 해 주고는 있는데 이와 같게 해서 들어갔을 때 여기 있는 것 같이 이 튀어나와 있는 뼈돌기를 깎고 이쪽에 보이는 뻣뻣한 관절막을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이 줄겠죠. 통증이 줄고 그다음에 통증이 준 거를 가면서 움직임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달링 님에서요. 질문이 오셨는데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데 무거운 거 들거나 문을 밀 때 더 심해집니다.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 들었는데 운동을 안 해도 생길 수 있나요? 평소에 마우스를 많이 쓰는 직업이라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인 용어로는 외상과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테니스 엘보 팔꿈치의 바깥쪽 부분이 통증이 오는 거죠. 이 부분이 통증이 오는 건데 그게 인제 왜 보통 오시냐 하면요. 뼈에 붙는 근육이 붙어 있을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자기가 이 힘이 받아서 이렇게 팔을 펼 때 이 근육이 힘을 쓰거든요. 팔꿈치에 이 근육이 여기가 이렇게 펼 때 여기 근육이 힘을 씁니다. 힘을 쓰시는데 그 힘을 쓸 때 어 내가 이 근육의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세요. 근육의 강도가 5 정도라는 힘을 썼을 때 근육이 뼈에 붙는 데가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시면 어느 날 한번 5가 아니고 10을 쓰셨어요. 그 10을 쓰시면 나는 내 몸이 버틸 수 있는 강도가 붙을 수 있는 접합 부위의 강도가 5 인데 그걸 10을 썼어요. 그러면 그게 늘어나거나 조금 터지거나 그러겠죠. 이제 그런 상태로 보통 분들이 아파서 팔을 안 쓰게 되면 그 안 쓴 분들은 다시 원래 위치에 잘 아뭅니다, 근육은. 근육이 뼈에 붙는 건 아무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쪼금 안 아프다고 또 쓰고 하게 되면 그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식으로 늘어났다 회복되려고 하렸다가 늘어났다 회복되려고 하거나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것이 반복이 되면 정상적인 조직으로 아물지를 못해요.
어떤 분은 이제 끊어져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은 수술을 하셔야 되지만 그 아물지를 못해서 그 조직이 여러분들을 코가 나왔을 때 콧물 있잖아요. 콧물 같은 조직으로 그게 반복이 되면 그 근육 조직 그 붙어야 되는 부분을 몸에서 어떻게든지 아물게 해 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코 같은 조직으로 바뀌어서 그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만성적인 이제 외상가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팠을 때 좀 쉬시면 괜찮아지시는데요. 마우스도 많이 쓰면 반복적으로 쓰시게 되면 내가 5라는 힘으로 버틸 수를 있는데 그걸 한 3 정도로만 쓰고 계셨어요. 근데 5 정도라는 근육도 근육의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피로도 있는 거를 그걸 어느 정도 쓰다가 쉬어 주고 쓰다가 쉬어 주고 해야 되는데 쓰지 않고 3 정도인 걸 계속 되면 누적된 피로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를 많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우스가 좀 가벼운 걸로 바꿔 보신다든가 마우스를 다른 스타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저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마우스가 아니고 볼 마우스 같은 걸로 바꿔 써 보신다거나 하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많이 오시는 게 테니스 백핸드 치다가 온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테니스 백핸드 치다가 오시는 경우보다 더 많은 경우가 김장하시고 나면 많이 오세요. 요즘은 김장 안 하고 김치 사서 드시는 분 많겠지만 예를 들어서 집안에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칼질 많이 한다. 김장하면서 김장 배추 들고 김장 속 집어넣고 하면 평소에 내 팔이 쓸 수 있어서 힘을 줄 수 있는 정도가 한 5 정도인데 한 8 정도로 하루 종일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틀도 쓸 수 있고 김장 김치 절인 그 소금 넣고 하고 뭐 이런 거 하시면 또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하면서 김치 그 많이 들고 배추하다가 보면 또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너무 무리하게 오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면 통증을 죽이고 움직임을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너덜너덜한 조직들이 다 염증 때문에 활액막이 부어 있는 거거든요. 증식이 돼서 비정상적으로 이런 거 다 제거하고 여기 자라나온 뼈 있는 거 다 제거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술 전후가 이제 환자분들 말씀하시는 게 수술 전보다 움직이는 게 좋아집니다. 더 움직이고 구부리고 펴는 게 편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팔을 펴는 완전히 끝자락, 완전히 안쪽 끝자락에서 통증이 닿는 게 없어지니까 충돌에 의한 통증이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골관절막 관절 성형술이 되겠는데요. 하나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안에 지저분한 걸 다 제거를 하고 관절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뼈를 깎기 바로 직전입니다. 지금 보면 요 위에가 수술 전이고요. 요 밑이 수술 후입니다. 여기 보면 요 T라고 써 있는 게 요 뼈가 요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뼈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뼈가 없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뼈가 골격이 자라난 거죠. 그래서 팔을 펴게 되면 뼈 뒤쪽 부분이 이 뼈끼리 이렇게 두 개가 T하고 F 두 개가 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통증이 오는 거죠. 여기에도 지금 뼈가 자라나 있고요. 이렇게 관절이 닿으니까 없어요. 이 뼈가 없어지면 이 뼈가 더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팔이 다 펴지는데 이 다리 펴지지 못하고 여기서 걸림 현상이 생기는 거죠. 걸림 현상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이쪽 T 있는데 뼈하고 이쪽에 F자는 없어졌죠. 없어진 거는 깎아서 이 뼈를 다 깎아서 이 부분에 공간을 확보한 겁니다. 공간을 확보하고 이 T자 있는 뼈도 자라난 부분 이만큼이 지금 자라난 부분이거든요. 이만큼 뼈가 자라난 부분인데 이와 같은 뼈를 제거를 하면 이제 팔이 펼 때 다 펴지게 되는 거죠.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수술을 하면 자 보시면 이게 수술 전 사진이에요. 앞쪽 부분이고 뒤쪽 부분이고 이거는 세로로 갈라서 뼈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자 여기 뒤쪽에 이 와라고 움푹 파인 부분에 그 부분에 뼈가 있었고 여기에도 뼈가 있었고 여기 뼈가 자라나 있고 여기도 뼈가 자라나 있어요. 앞쪽 부분 보면 여기에 없어야 될 뼈가 자라난 거고요. 여기에 뼈가 조그마한 뼈 보이는 게 요 뼈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 뼈가 자라나다가 어떤 충격에 의해서 부러진 거죠. 부러져서 이제 이게 부러지게 되면
이거는 뒤쪽인데 뒤쪽에도 부러진 조각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이런 조각들이 있어서 부러지게 되면 팔을 펴고 구부릴 때 조각들이 있게 되면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엔진 속에 엔진 기어 박스를 생각해 보세요. 기어 박스 속에 자갈 몇 개를 기어 박스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 기어가 망가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절면에 있는 연골이 이제 그러면서 망가지게 됩니다. 망가지게 되면 관절염이 가속화되죠. 그러니까 이제 저게 있고 치료를 하게 되면 한 20년, 30년 더 쓸 수 있는 관절이 저 속에 뼈 조각이 자라난 골국이 부러진 겁니다. 부러진 것들이 안에 돌아다니게 되면 걸림 현상 같은 게 오면서 걸림 현상이 올 때마다 관절 연골이 조금씩 부서져서 나가는 거죠. 닳아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이 빨리 진행이 된 가속화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건 수술 전 모습이고요. 수술한 다음에는 보면 싹 다 없어졌죠. 뼈가 여기에 들어있던 이 뼈도 없어졌고 앞쪽에 여기 자라났던 그 뼈도 없앴고 요 구멍도 이게 지금 뼈가 자라나서 작아졌거든요. 그 구멍도 크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뒤쪽에 뼈 조각이 있던 것들도 다 제거를 했고 여기에 뼈 자라난 이렇게 자라난 부분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거를 해서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 시간이 이제 적지 않이 걸리겠죠. 수술이 앞뒤에 관절을 새로 만들어 성형을 해서 새로 만드는 수술이니까 적지 않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걸리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 보험 체제가 이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대학병원 같은 데선 손해가 나게 이게 비용이 덜 드니까 인력을 한 2시간 수술을 하고 앞뒤에 1시간, 4시간 정도 수술을 한다고 하면 저거 몇 사람이 수술을 하게 되나요? 우리가 하게 되는 숫자가 5명 정도가 보통 4명에서 5명, 5명이 들어가죠. 수술할 때 마취 선생님 계시죠? 밖에서 수술을 도와주는 간호사, 수술할 때 들어가 있는 스크럽 간호사, 나, 그다음에 보조하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 2사람, 거의 6사람이네요. 6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거든요. 수술을 하는데. 근데 그 수술을 하는데 6시간이면 한 저희가 수술비가 이게 나라에서 공시해 놓은 게 한 20몇만 원 되는데 6사람 20몇만 원이면 4시간 잡으면 4, 6은 24. 그러니까 시간당 10,000원이니까 우리나라 최저시급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아쉽지만 수술을 잘 못 해주세요. 절개해서 수술을 하면 더 빨리 끝나니까 그렇게 하고 수술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들을 하시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수술 기법이 잘 우리나라에서는 발달이 안 돼 있었습니다. 안 돼 있었는데 그래도 환자분들한테는 수술을 하고 나면 이게 수술 직후부터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움직일 수가 있고 치료 결과도 빨리 좋아지는 걸 환자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고 하니까 저는 대학에서 나온 다음부터는 이 방법으로 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게 6주부터는 이제 여기 나오는 거 애하고 노는 건데 저 이제 야구 선수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캐치볼 같은 정도를 기본적으로 할 수가 있고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뼈가 앞에만 이거는 지금 심해서 관절염까지 와서 앞뒤가 자라났을 때 경우인데 뒤쪽에만 있을 때 자라날 경우에는 보통 수술을 하고 그것도 공 던지면서 아파서 수술들을 많이 선수들이 보면 야구에서 투수 같은 경우에 금방 눈에 띄니까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고 하고 팔꿈치 부여잡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뼈가 공을 던지면서 그 골국이 자라났던 게 순간적으로 깨진 겁니다. 이게 깨져버리면 그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부러진 상태니까 공을 던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파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강판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거를 뒤쪽만 있을 경우에는 좀 수술이 간단해서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을 하고 그거는 한 7, 8년 전에 논문을 써서 그것도 유사하게 이런 잡지 스포츠 학회 SC에다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는 프로 선수들은 한 2달 반, 그리고 대학교 선수들은 3달, 중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한 3달이에요. 중학교 선수들도 이렇게 성장이 끝난 다음에 공을 빨리 던지면서 뼈가 부러지고
뒤에 뼈가 생겨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석 달 반, 역시 이제 나이가 어리고 재활이 충실한 정도가 조금 달라서 그렇겠지만 한 달 정도 더 걸려서 한 석 달 반 정도 되면 대부분 선수들은 이렇게 복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복귀는 한 3개월 정도 되고 경기 복귀는 이거는 심한 관절염까지 온 선수라서 그와 같이 뒤에 뼈만 문제가 있는 거 제거하는 것보다는 관절염이기 때문에 복귀는 한 평균 한 7개월 됐는데 이게 한 두세 선수가 복귀를 못하면서 상당히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면서 내측 인대 같은 것들이 상했거든요. 그건 다음에 드릴까요? 인대 같은 게 상했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스테이지 프로그램 돼서 2주 전에 수술하고 다음 수술하고 하니까 그거는 복귀하는 기간이 1년, 9개월에서 1년쯤 되는 그런 두 가지 수술을 한 분들 때문에 저게 7개월인데 보통 한 4, 5개월 정도면 복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의 재활은 보통 이렇게 CPM이라는 기구를 사용합니다. 기구를 사용하면 이제 아니면 CPM으로 해서 제일 문제는 뼈가 이렇게 깎잖아요. 이제 튀어나온 뼈들을 이렇게 깎아놓고 나면 그 뼈 깎은 부분 끝에서 깎은 자리에서 피가 스며 나옵니다. 그 피가 스며 나온 걸 수술을 하면서 이제 하면 그게 아물면서 어디에 한 구석에 박히면 그 피 덩어리들이 시간이 지나면 찰고무 같이 딱딱하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중에 켈로이드 체질이라는 걸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거기 흉터가 나면 그게 부풀러 오르신 분들. 그게 흉터 반응 조직이거든요. 그와 같이 딱딱한 반응 조직이 운동을 빨리 해서 그런 거를 없애지 않으면 반응 조직이 그 수술해 놓은 부위에 고이는 거죠. 고이게 되면 팔이 다 안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고 그러면 근육을 떼어내지를 않으니까 고정을 하지 않고 바로 팔을 움직이고 바로 팔을 움직이니까 그쪽 같이 떡이 져서 아까 반응 조직 같은 게 수술한 부위에 끼이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좋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바로 연속적인 수동 운동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절막이 굳기 전에 운동 범위를 확보하고 제일 좋은 거는 환자 스스로 꾸준히 노력해서 본인이 팔을 펴고 구부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뼈 깎은 부분에서 피가 나오면서 자꾸 문제들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운동선수들은 어땠나? 통증 점수가 제일 심한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통증의 최고점이 10점이라고 얘기를 하면 10점 중에서 이제 보통 이거는 10까지는 가지 않고 한 6점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2.9니까 반 이상 좋아졌습니다. 얘기를 하고 이건 메이오 엘보 퍼포먼스 스코어라고 해서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만든 점수인데요. 운동선수한테 적용하는 점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술 전에 그 팔은 그래도 기본적인 거 쓰니까 58점인데 100점 만점에 한 79점, 80점까지는 갔고 움직임은 좋아졌고요. 그거를 우리가 통계 처리한 자국이고요. 그래서 94%는 복귀를 했고 88%는 완전 복귀를 해서 20살, 28살 때 수술을 받은 야구 투수, 프로 선수들이 제가 마지막 했을 때 보니까 13년 된 선수더라고요. 그러니까 13년 때 지금까지도 잘 던지고 있습니다. 28살 때 수술을 해서 13년이면 41살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40 넘은 투수가 거의 없으니까 누구 중에 한 사람인가는 아실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복귀를 했고 100%가 되지 않은 이유는 한 환자는 퍼포먼스가 떨어졌는지 소리 소문 없이 그러니까 은퇴를 했고요. 또 한 선수는 내측인데 수술을 하면서 수술 기간이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여기에서 은퇴가 됐고 그렇게 됐던 선수가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명이 그랬었는데요. 그 3명이 복귀를 못 했었습니다. 수술 결과는 이랬고 그래서 이 유의할 점이 또 있는데요. 뼈가 이제 요쪽에 있는 뼈도 깎고 요쪽 뼈를 깎는데 뼈를 이제 그래서 깎는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면서 팔을 펴고 구부리면서 아까처럼 이게 걸리는 데가 어디 있는지 일일이 다 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거를
무리하게 많이 깎게 되면 공을 던지는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게 박 깎아 놓으면 이 뒷뼈가 안정성을 주는 뼈인데 주두라는 뼈인데요. 이 주두라는 뼈를 많이 너무 깎으면 이게 안정성이 없게 돼요. 그러면 인제 내측인 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을 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깎아야 되고, 요번에도 인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콜롬비아에서 펠로우를 했었는데,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정형외과입니다.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지지난주에 동문 모임이 있었어요. 동문 모임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인제 자기가 매 2 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자기가 발표할 그동안 연구한 자료를 있으면 거기 가서 이제 발표들을 하고, 이제 그거를 논문 같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하면, 이제 오늘은 안 가지고 왔지만 이거를 했을 때 수술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보다 이제 주니어 스태프들이 많으니까요. 각 전국에, 미국 전국에 이제 대학병원들에 있는 선수들도 많고 개업한 의사들도 많고, 그중에 한국계 선생이 2분이 있어요. 한국계 선생님이 송 선생하고 김 선생하고 다니엘 송이라고 그러고, 다 송 선생은 몇 번 봤고 김 선생도 몇 번 봤는데, 그 선생들 보면 또 애기들, 그때 한 선생은 육군 병원에 있어요. 대학 우리나라 육사병원, 육군사관학교 병원 같은 데죠. 웨스트포인트 아니고 또 다른 데 있는 그 병원에 있어서, 거기에서 부부가 오면 애들을 꼭 데리고 와요. 아들 2 인데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봐서, 또 나는 나이 많으니까 용돈도 좀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서 늘 각기 만났는데, 이제 그 수술 같은 게,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팔꿈치라는 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몇몇 의사들이 미국도 모여서 수술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수술하는, 잘 쉽게 수술하는 방법, 꼭 조심해야 될 테크닉 같은 거를 이제 저희들이 그런 데 가서는 동영상으로 강의를 해 주죠. 요거 요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면, 요 들어갈 때 요거를 보면, 요거 제거를 할 때 요렇게 하면 수술이 빨리 끝나고 잘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해 주는 거죠. 저희들이 학교에서 하는 얘기들, 심포지움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해 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자꾸 저희도 나름대로 저변을 확보해서 전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이 수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하는 게 저희들의 또 역할이니까요. 나이가 좀 들어가는 시니어들의 역할이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2주 전에도 이거 보여주고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한다 하는 거 얘기를 해 줘야 되고, 또 수술 시 주의할 점 하나는 척골신경 주행 경로를 교해서 신경이 손상이 문제가 안 되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 같은 거는 꼭 마비가 있는 거거나 관절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을 우리가 마비가 안 생기도록 만들어 드리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수술 전에는 증상이 하나도 없다가 관절을 많이 못 구부리는 분이 많이 갑자기 구부리게 되니까 신경이 타이트해져요. 그동안 쪼그라들어 있던 신경이라서. 그런 분들은 2 차적으로 인제 다시 많이 구부리면 계속 저리다고 그러고, 타이트해지면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술 전에는 증상이 없었던 분 다시 한번 수술을 해서 그 신경도 같이 풀어 드립니다. 그런 치료까지 같이 하죠. 근데 처음 수술 전부터 있으면 뭐 수술 때 같이 하면 되는데, 나중에 나타나는 분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골관절막 관절 성형수는 운동선수, 야구선수 포함해서 팔꿈치 관절의 효과적인 수술법이고요. 대부분의 선수들을 저희가 복귀를 90%에 가깝게 복귀를 시킬 수가 있었고, 팔꿈치를 많이 사용하고 통증 생기신 분들도 관절염이거든요. 그러니까 팔꿈치 관절염인데, 관절염 그냥 밥 먹을 때 불편하게 구부리지 못하고 펴지 못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적절한 재활로 인제 경기하고 일상 복귀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펴지지 않는 분은 '내가 평생 고치지 못하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와 같이 고치는 방법도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도록 하려고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하셔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